갓 들어오신 분들이 사직하거나 그만두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이제 제가 그 원인을 이제 한번 좀 물어봤는데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최저시급에 가까운 너무나 이 보수가 적다. 그거는 두 번째 이유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직렬과 만나 민감한 질문을 막 던지는 영군의 막터뷰. 오늘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최호건 구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구청장, 요양보호사구청장, 바로 여러분의 영등포구청장 최호건입니다. 되게 소개 멘트를 준비해 오셨나봐요. 신경 좀 썼습니다. 새내기구청장이라고 소개해주신 이유가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30년 이상 이제 그 직업 공무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전이죠. 우리 영등포 구민의 선택을 받은 이제 민선구청장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내기구청장이라는 뜻이고요. 30년 전에 공직을 시작했던 그 초심, 그걸 잊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그 새내기구청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양보호사구청장은 혹시 다른 동네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직 마무리하면 어르신들 잘 모시는 그런 봉사활동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어떤 사진을 하나 봤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출근하시는 길에 어떤 구민분께서 비가 오는데 우산 안 쓰고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보시고 딱 우산을 펴서 옆에 이렇게 같이 막아주시면서 걸으시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약간 이상적인 구청장님 같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씌워드려야죠. 맞죠. 그걸 보셨군요. 30년 전에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2년도에 영등포구청의 첫 발령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그때 발령 받았을 때 신규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이 되었을 때 구청장으로서의 마음가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가 30년 전에 이 건물에서 근무했는데 돌아와 보니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서울 시내구청이 25개 있잖아요. 네. 나머지 24개 구청은 지금 신청사를 지었거나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 청사 하나만 보더라도 영등포의 발전이 그동안에 많이 좀 더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잡고 또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저는 또 건물을 갔다고 했을 때 내 집 같은 편안함이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기대를 했는데 같은 건물을 보셨을 때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또 학교도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나만의 공부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공계 출신인지라 시험 과목 대부분은 다 전공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독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처음에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볼 때 전체 중에 한 50% 정도가 이해가 됐다고 치면 두 번째 보면 몇 프로 정도 이해가 될까요? 뭐 한 7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네 번째 정도부터는 이해도 잘 되지만 책장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밑 빠진 독이 넘쳐야만 합격이라는 게 가능한데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투입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그 물통은 이렇게 넘치겠죠. 나름대로의 비법이라는 비법이었지만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변이라서 저기 여쭤본 게 죄송할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네,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무려 30년이나 하셨잖아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강하게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영등포구청에 처음 발령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이제 문화국의 총괄 주무팀장을 하면서 길거리 응원부터 전 세계에서 오는 외국인 손님들, 국가대표 선수들 뭐 세계 4강 올라가고 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받침하면서 굉장히 보람 느끼고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 이제 시장 비서실에 정책 비서관을 했습니다. 청계천 보건사업, 여러분들이 매일 타고 출퇴근하는 버스 중앙 차로제 환승 무료, 뉴타운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많은 경험 이런 걸 쌓을 수 있었고
또 되게 보람도 있지, 그죠? 지금도 막 버스 타고 다니실 때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반면 이건 너무 별로였고 이건 너무 싫었던 기억이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싫은 업무라는 표현보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렇게 해서 그 아쉬웠던 이런 업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어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인데, 그 당시의 법은 직장 어린이집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어린애를 그 러시아워 시간에 대중교통을 타고 직장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고생이죠. 그걸 막는 방법은 지역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겠죠. 통상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의 한 70%는 땅 사는 데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땅값만 절약할 수 있으면 사업비의 70%가 절약이 되겠죠.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초등학교 교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뭐 합계 출산율 0.78명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30년 동안 하시다가 네. 그만두시고 네. 선출직 공무원이 되신 거잖아요. 네. 둘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반 이제 직업 공무원 정말 좋은 점 많죠. 첫째는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 내 돈 안 들이고 정말 보람 있고 좋은 일을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죠. 그게 직업 공무원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선출직 같으면 업무의 그 책임감 내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상 무한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잘못해도 결국은 책임을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또 주민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기는 그것도 내가 덜 챙긴 그런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중압감에 잠도 못 자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보람 있죠. 구청이나 동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10번, 20번 이상 다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아마 오실 분들 굉장히 많죠. 그중에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해결이 어려운 그런 일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죽 답답해서 왔을까.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떨어뜨리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같이 이제 옆에서 공감해드리고 나중에라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도 공무원들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이제 공직사의 분위기랑 최근에 이제 들어왔을 때 공직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뭐 다르죠.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MZ 세대니까 또 라떼는 그때는 위계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하고 또 되게 무서웠죠. 어렵기도 하고. 요즘은 MZ 세대라고 했나요? 민지 세대가 아니라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공무원들 보면서 자기의 철학, 소신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 할 말은 한다. 근데 최근에 보면 공무원들 갓 들어오신 분들이 사직하거나 그만두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이제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인을 이제 한번 좀 물어봤는데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봉, 그렇죠? 거의 뭐 최저시급에 가까운 너무나 이 보수가 적다. 그거는 두 번째 이유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민원인들.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면 도저히 뭐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거칠 말들, 그런 경우를 이제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공무원대 서비스 요구하는 주민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반드시 그거는 지켜져야 되는 그런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라떼 질문을 드린 거는 요즘 MZ
아저씨들이 말이야 글러 먹었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도 있었는데 그 세대 간을 떠나서 이제 이해해 주려고 하시고 공감하려고 하시고 앞으로 널리 봤을 때 이제 먼 미래의 삶의 조언까지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30년, 선출직 공무원 1년 이제 하셨다 보니까 공직 생활 잘하는 비법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초안을 잡아서 일단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이게 맞냐 이 방향부터 팀장이든 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급하지 않은 상사 없고 바쁘지 않은 직원 없습니다. 팀장이면 과장님 불러서 새로운 걸 또 줘요. 그때 지시하는 분의 의도나 뜻이나 방향이나 그걸 제대로 거기서 물어보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알아내서 받아 적어 오면 올수록 나중에 계획을 세워갔을 때 정답에 가깝겠죠. 사무실에 오면 아까 하던 몇 가지가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받아온 것과 기존에 하고 있던 급한 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하던 걸 해놓고 새로운 걸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억이라는 거는 가까운 시간일수록 제일 생생하게 남겠죠. 새롭게 오더받은 것들을 30분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소한 소제목 정도라도 털 정도는 잡아서 그 노트 밑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까 원래 하던 것들을 하고 며칠 뒤에 다시 이제 펼쳐보면 기억을 되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뒤돌아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 즉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었고요. 같이 이 팀으로 도와주고 또 끌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던 30년 또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불장군은 없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생활이든 공직생활이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 빨리 출세하겠다.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 먹기는 부먹, 찍먹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이렇게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설거지하기 대 요리하기. 하나, 둘, 셋. 설거지하기. 설거지하기. 오. 저는 요리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는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오, 또 가정적인 남자. 그 마른 수건으로 물기까지 다 닦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너무 거뭇하죠.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리는 잘 못합니다. 솔직하시고요. 하루 종일 구청장 업무 보기 대 하루 종일 요양보호사 업무 보기. 하나, 둘, 셋. 구청장 업무 보기는 너무 힘들죠. 개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생각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그러면 뿌듯하죠. 아무리 피곤해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눈이 떠집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말도 없고 밤중도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눈물이 비치는 것 같은데. 과학관에서도 일을 하셨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공무원 하기 대 과학자 하기. 저는 과학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과학 인재를 제대로 길러서 4차 산업 분야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죠. 우리 영등포 미래교육재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크면 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과학자가 안 되더라도 그 꿈나무를 키우면 되겠죠. 네, 오. 저희의 질문 의도는 공무원 가시라네. 그게 아니면 공무원 최고야. 이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 무엇을 선택하시더라도 교과서적인 답변. 인도 총영사관 하시면서 인도에도 계셨으니까 한국 카레 대 인도 카레. 맛 같은 거는 우리나라 카레가 훨씬 맛있죠. 그 안에 있는 건더기도 훨씬 풍부해요. 간식하시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더 살고 싶은 동네는 내 고향 마산 대 제2의 고향 영등포. 앞으로 살고 싶은 데는 영등포죠, 당연히. 고향은 고향으로 쳐주지도 않는 겁니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영등포. 그렇죠.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속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오. 내가 만들고 내가 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갑자기 즉석으로 네. 영등포 삼행시를 부탁을 드리면 점장님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 센스를 한번. 부총장님 센스가 얼마나 좋으실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그럼 저희가 영등포에 맞춰서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 영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최호건입니다. 제가 구청장 된 지 1년이 막 됐습니다. 그러면 등. 등산하듯이 한 발 한 발 영등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 저는 구청장실 업그레이드, 영한 구청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젊은 영등포 괜찮죠? 완전 좋아요. 좋죠. 신선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선조했지. 영등포가 되기를 그러니까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영어도 할 줄 알았어요. 아, 역시. 네, 오늘 영군의 막터뷰 정말 끝판왕이죠. 영등포 구청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멀다고만 느껴졌던 그런 직급간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진 느낌이에요. 많은 말씀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얘기 나온 거 말고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영한 구청장님 모셨으니까 영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정말 영군의 막터뷰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즐겁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구민 여러분, 영군의 막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